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에휴, 세상사 일들이 다 그러면은 해인사 홍제암 너희로 제발 해인사 홍제암은 누구랑 관계가 있어요? 고은 최치현 선생과 관계가 있고, 또 서산대 아니 그 사명대사 비석이 있죠. 사명대사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허선사와도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은 최치현 선생이 신라시대 때에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함을 당해서 해인사로 피신을 오죠. 그러면서 그 세상에 시끄러운 모든 소리를 이 홍제암의 홍류동 계곡에 그 폭포 소리 들어보셨나요? 오 마이 갓. 홍류동 계곡의 폭포 소리를 밤에 들으면 이게 바로 천상이 아니겠는가. 나는 해인사를 처음에 갔을 때 말했지만 밤에 가서 그냥 누구요 성명정 스님한테 늦게 왔다고 돼지게 혼나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러고 보면 성명정 스님도 나하고 인연이 찌들찌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때 대학생 수련대에 갔을 때는 정말 내가 경허선사 이 논문을 쓰고 경허선사 박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데 어쩌면 30년 전에 성명정 스님을 미리 만나요. 경허선사에 대해서 성명정 스님이 경허집을 내셨잖아요. 최고야. 그게 최고야. 그래서 제가 성명정 스님 걸 많이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명정 스님이 그때 24살짜리인 나를 그 밤에 해인사 늦게 찾아왔다고 수련대회로 갔는데, 그 수련대회를 우리는 삼사람에서 했죠. 5박 6일을. 그리고 제가 그 청점신이라는 불명을 받고 일타 스님한테, 그때까지도 좀 살아있었던 것 같아, 선이. 그랬는데 그 성명정 스님이 그 해인사에서 저한테 밤에 홍류동 그 방을 하나 내주셨는데, 밤새도록 쏟아지는 홍류동 계곡의 폭포 소리에 이거는 무엇인가 벼르찬지 비인간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법당회를 갔는데 스님들이 예불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상과 극락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었어요. 해인사 법당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울어가지고 그 삼층석탑 앞에서 울다가 해가 지면서 성명정 스님이 끄잡아가지고 그냥 그만 울어 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오 마이 갓. 근데 그 홍류동 계곡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허선사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사명대사 비가 경허선사가 14세 변서로에게 써준 참선곡 써준 변서로 놈이 나중에 변절자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친일파가 돼서 그 김태읍이랑 똑같이 앞장서 가지고 사명대사 비석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별난이 있을 때마다 아무래도 땀이 막 계속 흐르고 여기에는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부셔버려 이래가지고 일본 놈 일본 놈 그 순사 누구를 데리고 와서 4조각을 해서 부셨답니다. 이런 썩을 놈. 그런데 그거를 4조각을 맞춰놓은 게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허선사 당시에는 멀쩡했었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홍제암에 머물면서 그 일어난 이야기까지, 변소로 놈도 내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홍제암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돈을 뭐 받으러 왔잖아요, 일꾼들이. 그런데 이제 엽전으로 주는데 엽전을 뭐 500냥씩 했는데 못 든답니다, 한 손으로. 근데 경허스님은 한 손으로 뻘거덩 그냥 한쪽 돈으로 그냥 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변서로도 나와요. 그래서 경허선사와 해인사 홍제암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야산 홍류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를 남긴 게 있죠. 그 다음에 불령산 청암사 뭐냐, 불령산 청암사도 누구 영명당과 함께 행하는데 불령사로 행하는 도중에 쓴 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1899년에 누가 청암사에서 조실이었던 만호당 있잖아요. 이 만호당은 청암사 조실이었을 때
1899년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금강경 강의를 부탁해서 금강경 강의를 하다가 방아남 스님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거 얘기하시죠? 아, 이것도 하고 싶은데 바빠서 이만 총총. 그거 있죠? 뭐 동산수상행, 동산수상행을 하니까 그 방아남 스님이 문 앞을 여니 창문을 여니 앞에 뭐가 있습니다 한 거 있잖아요. 아니 몰라. 그래서 납자 한항과 조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상청암사 수도암이라는 시 하나가 있고 방수도암이라는 시가 있어요. 청암사 수도암. 그 다음에 청암사 조실 여만호당 화별. 이거는 사실은 이 청암사에서 또 이거를 또 생각해서 나중에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시는 청암사 조실이었던 만호당과 어디에서 삼수갑산에서 만나서 갑산에서 만나가지고 이별을 하면서 나눈 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북한시로 넘어가야 돼.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다 갖다 뒀어요. 모르니까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만호당 상경이 또 누굽니까? 동학사도 또 강백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4대 학장인가 뭐가 돼. 동훈 스님이 5대랍니다. 동훈 스님이 5대. 만화보선이 초대, 경허성우가 2대, 3대가 누구 있어? 4대가 이거 청암사 조실, 만호상경, 5대가 동원강백이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시도 북한시예요. 남쪽 시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몰랐을 때는 이 시를 청암사라고 써 있으니까 청암사에다 갖다 놓지 어디다 갖다 놔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수도암이라고 하는 데는 수도암은 경허선사가 수도암만 간 게 아니에요. 윤피람도 가시죠. 윤피람에서 하한건 하시고 또 수도암도 많이 들려요. 그 다음 빨리 청암사 수도암은 또 선시가 남아있죠. 그리고 또 수도암이나 남아있고 사불산 대승사에 가도 또 있어요. 대승사는 운달산은 또 뭐예요? 운달산 도중고라는 시가 있죠. 그래서 또 부생이라는 시도 같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언제 지은 거냐면 경허선사가 1903년 하한거 마치시고 그 전옥령과 그 이별 여행을 해요. 마지막 이별 여행을 하면서 여기를 지나가죠. 대승사 윤피람 나와 있고 윤피람 또 해하후, 그러니까 하한거 후에 우연히 없다라고 썼는데 사진도 같이 찍죠. 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불명산 윤피람을 지나매를 2개 썼는데 여기서 불명산이라고 쓴 거는 경허선사 고향에 있는 완주군 불명산인지 착각해서 불명산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허선사는 거의 착각을 안 하는 거 봐서 이 산도유 불명산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41번째로 순천 송광사 영원함에서 5년을 계셨는데 행장 순천 송광사 어디 삼일암 차안당 경허선사가 머무던 곳이 차안당이에요. 조실방인가 봐요. 거기에서 지은화상 행장을 써주고 가시죠. 왜? 안 써주려고 했는데 눈이 넘어와가지고 미끄러짐에 쉬었다 간다고 신숙을 하는 바람에 신숙은 말했죠. 이틀밤을 자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경자년에 써줬어요. 1900년 경자년 1월 하순에 조계산 송광사에 주석해가지고 지은화상 행장을 쓰고 송광사 불사자만 아시죠? 호랑이들이 법당에 가서 난립해가지고 날뛴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무상산매에 들어서 해탈법문을 하신 게 그 송광사 점안불사예요. 증명으로. 그 다음에 송광사 관계 칠원절시 뭐 있어요? 제 송광사 육감정. 송광사에 가면 뭐가 있죠? 육감정이 있잖아. 이 육감정이 뭘까요? 안입이 설신의 색상양미초법. 그래서 이 육감정은 즉 삼가법문과 36대법 중에서 삼가법문에 속하고 거기에 가면 경치가 무징 아름다워. 거기가 그 육감정의 그 보화각 우화각이다. 그죠? 우화각이라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육감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우화각이라는 다리가 있는데
경치가 무지하게 아름다워. 그래서 경허선사가 흥이 절로 난다고 하시면서 그거다 시를 남기셨는데 거기 목판도 있어요. 저기 여기 목판이 있어요. 여기. 목판을 송광사의 육감정에서 남기신 게 있어요. 신기하죠? 2개 남기고 계셔. 그 다음에 영호당. 그 다음에 영호당에게 주다잖아요. 근데 영호당도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북한시로 가야 돼요. 화, 송광사, 금명당. 금명당은 또 송광산에 있는 강백이에요. 그 다음에 송광사, 월화, 강백도 강백이에요. 동행해갖고 화엄사로 넘어가는 도중에 글을 3개나 쓰시죠. 그래서 월화, 강백, 일화는 송광사 정환불사가 있고 선시로는 송광사 육감정이 있고 화, 송광사, 금명당이 있고 송광사, 월의, 강백과 동행, 화엄사로 준 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산사, 김제 금산사는 영원함에서 5년 있는 동안에 많이 드나들지만 경허집에 근가에서 남긴 건 없어요. 왜 경허집에 안 남겼을까요? 금산사는 전봉준 장군과 관계가 아주 찌들찌들하죠. 왜? 금산사에 그 김대환 스님이 그 창의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금산사가 그 동학농민의 근거지예요. 거기. 그래서 엄청나게 그 독립운동을 하는 곳이라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이 일어난 다음에 전봉준 장군의 경허선사의 동생이 난 딸이죠. 2딸 중에 둘째 딸. 첫째 딸은 시집을 가버렸어요. 저기 어디로? 정읍 소금동으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는 시댁에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은 결혼 안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금산사로 숨으로 들어갔다가 김대한 스님이 여기는 위험하다. 노출돼 있다. 그러니까 내 절로 가라 해갖고 금당사 고금당으로 연결을 해서 이 금산사에는 경허선사가 아무것도 안 남겨요. 송광사 3일함은 있죠. 송광사 3일함 차안당에서 아까 치윤화장 행장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니까 금명당이 있어요. 금명당은 서로가 많은 아는 사이야. 그리고 이제 44번째 절은 구례 화엄사인데 화엄사도 송광사 월화강백과 그죠? 송광사에 있는 월화강백과 화엄사로 동행해서 가는 도중에 1, 2, 3 3개를 선시를 남기고 있죠. 연작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히 담양 그 죽새공품 만드는 담양에 얼레빗장사 김소상이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여기서 만난 사람이 북한의 그 얼레빗장사로 그분이 보부상을 해가지고 경허선사 그 어디죠? 용포제까지 찾아와요. 서당까지. 인연이 찌들찌들하죠. 그래서 요 시에 이제 담양 얘기가 좀 나와요. 그 다음에 45 하원사 상원함에 들려가지고 경허선사가 여기 선원을 개설하죠. 화엄사 상원함 복설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요. 선실 정완규문. 이것은 중요한 말이 완규문이라고 하는 것을 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 걸 거기 그 선에 중도부리 선을 거기서 다 쏟아내 놓고 있고 실상사는 또 백장암이 있죠. 백장암은 왜 들렸을까요? 이 백장암 말 그대로 백장선사의 백장암이에요. 그런데 참 탑이 참 아름답더구만. 백장암은 경허선사가 또 왜 가셨냐? 거기가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에 타가 회록이라고 하는 게 회록이 화마를 뜻하는 거예요. 불타버려서 성조문 새로 성조 건설하자 새로 만들자 해갖고 건선문이에요. 건선문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불에 타가지고 회록 후에 건선문을 써준 게 송계암하고 이 백장암 2군데죠. 백장암도 가보면 멋져보러? 멋져보러. 옛날에 법단 스님. 제 동국대 스승이신 법단 스님이 거기 머물어서 간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 이게 뭐냐. 백장암을 왜 갔나 했더니, 네가 그 뭐지? 보조사상에 경허선사에 대한 그 경허의 삼수갑상과 상체사상을 냈는데, 논문을 냈더니 똑 떨어뜨렸어. 오 마이 갓.
씨알이 안 먹혀. 그래서 내가 하도 분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첫 논문이거든요. 내 생애에 박사 논문 쓰려고 첫 논문을 했는데 첫 논문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분해서 내 생애에 내가 다시는 논문을 안 쓰면 하고 붓을 절필했어요. 붓을 꺾어버렸죠,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그 윤창화가 가서, 그래서 그때 보조사상에 그 법산 스님이 뭐 회장인가 뭐 했었어. 근데 불행하게도 내가 갔더니 회장을 방금 그만뒀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뭔 소린지. 한 달 전에 그만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살다가 그냥 진관 스님이랑 갔다가 또 차를 타고 오는데, 더 웃기는 건 또 뭔지 알아요? 이거 내가 옛날에 말했나? 여러분 극락세계 유랑기라는 거 말 들어봤죠? 혹시 내가 우리 집이 봉은사 걸쳐 살아가지고 봉은사를 한 거짓말부터 해가지고 한 1000번은 더 갔을 거야.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봉은사 그 일주문 거기 뭐죠? 그 사천왕상인가 뭐 있는데 극락세계 유랑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들고 와서 읽어보니까 그걸 또 문태안불교 조계종에서 펴냈다는데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는데, 그 차에 하필이면 그 책을 펴낸 사람이 자기가 펴냈다고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의심을 많이 품었었거든요. 사실은 극락세계 유람기에 대해서.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이상한 일 너무너무 많아. 사기도 많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경화선사가 백장암 회록 성조문을 또 써주세요. 그 다음에 남원 실상사로 넘어오셔가지고 거기서 경화선사가 또 일화를 남기시는데, 이 실상사는 경화선사와 또 인연이 많아요. 왜? 실상사에서 누구 만나죠? 설영화상 행장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리산 기슭이니까 지리산 기슭에서의 자비행이라고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지리산을 넘어가다가 거기에 너무너무 불쌍한 중생들이 살고 있어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남원읍내에 가가지고 목탁을 탁발을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살리고, 그렇게 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지간해졌을 때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이름도 모르게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경화선사였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지리산 실상사 약수암, 아까 말했죠. 약수암은 해인사에도 약수암이 있다 그랬어요. 약수암 현판을 경화선사가 쓰셨어요. 뭐냐? 실상사 약수암에 들려가지고 상, 김석사, 장상사, 서. 이건 누구냐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올린다 이런 얘기요. 붙인다, 보낸다. 즉 예우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김석사, 장상사에다가 그냥 경화선사는 그냥 올린다고 썼는데, 뭐냐면 김석사가 누구냐면, 이름은 석사인데 우리가 왜 석사 박사 있잖아요. 석사는 개뿔도 아니야. 왜? 석사에서 뭐 하겠는가? 석사는 박사를 하기 위한 발판이죠. 석사를 해서는 아무것도 개뿔도 없어요. 그래서 이 김석사라고 하는 사람은 벼슬을 맨날 떨어져. 그러니까 그 뭐야 이게 제일 아랫도리가 뭐죠? 아래 핫바리가 진사과 생원과 있잖아요. 진사 생원은 개나 소나 붙어. 근데 그것도 못 붙은 것은 석사야. 그런데 김석사와 장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상사는 조금 이제 그게 있어요. 벼슬자리가 장호영이라고, 그 예천사는 장호영인데, 그 사람은 그 과거 급제에 108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108등한 기록이 저기에 있대요. 장호영이야. 그리고 김석사는 이름이 김석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네 두 사람이 유학자였는데, 경화선사가 천장암에 있을 때서부터 서로 왕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천에 있으니까 경화선사가
이제 그 약수함에 계시다가 그 어디요 예천 용문사에 가는 스님이 마침 있었어. 그래서 인편에다가 편지 2개를 보내요. 1개를 보내요. 그리고 또 답장이 오고 또 1개를 또 보내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상사 약수함의 승려편에서 편지를 붙였다고 한 것으로 보면 경화가 영원함을 드나들던 1900년경 이들이 남쪽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남은 실상사에 주석하고 있을 때 붙인 편지임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실상사 약수함에서 경화선사가 예천 용문사 가는 승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정상사 김석사 나중에 기회 되면 해요. 덕유삼 송계암 아까 말했죠. 송계암도 회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덕유산 권선문이요. 권선문 덕유산 송계암 회록 성조 권선문. 그러니까 이제 경화선사가 이 송계암 회록도 보면 엄청나게 그냥 막 그 슬픈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내가 살다 뭐라고 쓰셨어요? 내가 살다가 이렇게 백장암과 이 송계암처럼 불에 탔다 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탄 꼴은 내가 보다 살다 천받느라 해가지고 굉장히 슬픈 내용을 쓰셔요. 그게 이제 이거 그 권선문이에요. 송계암 회록과 백장암 회록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남원 천은사 불량계서는 이 불량서라는 거는 부처님의 불사를 하는데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래서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받아서 남원 천은사 불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어느 날 경화선사가 전설 따라 삼천리 경화선사가 우연히 왔는데 구척 장신이 눈알은 안광이 지배를 철해서 번쩍번쩍 하시는데 들어오자마자 냅다 그 방 안에 가서 앉으셨답니다.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시다가 혼자. 그래서 방 안에 딱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쑥은대기를 저렇게 의풍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전설로만 듣던 혹시 경화선사가 아닌가 해가지고 밥상을 얼른 갖다 차려다 놨답니다. 차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차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대선사가 나타나면 좀 찔려? 근데 마침 그때 남원 천은사에 유인명 그 주지스님은 유인명 장로는 출타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수군수군대다가 스님이 가서 방에 들어가 넙죽 앉아 계시니까 이제 갔다가 밥상을 갖다 바쳤답니다. 그랬더니 국물 하나 안 남기고 이파리 하나 안 남기고 밥상을 싹싹싹싹 비우셨답니다. 그리고 또 마당을 거닐어요. 그리고 있는데 유인명 스님이 출대했다 왔어요. 딱 보니까 경화선사예요. 아이고 우리 경화 스님 오셨습니까? 그래 유인명이 아니다. 춘명 장로야. 미안 쏘리. 춘명 장로. 유인명이는 월정사지요. 춘명 장로는 천은사. 경화선사가 천은사 불량계서를 써주죠. 써주세요. 그리고 유인명 장로는 누구예요? 유인명이는 어디더라? 이건 월정사. 월정사에 또 경화선사가 뭐 써요? 대방광불 하은경, 그죠? 대방광불 하은경 강의를 일주일간 하시죠. 이거는 대방광불 하은경. 그래서 여기에 남원 천은사에 들려서 불량계서를 탁 써주는데 그것도 엄청 멋져요. 그래가지고 불량계서 하나 써주세요 하니까 경화선사가 밥 먹으면 밥값을 해야죠. 쓱쓱 싹싹 씩씩 쫙쫙 샥 써주시고 그냥 날리시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천은사에 가면은 수도암이라는 남자가 또 있어요. 그게 유명하죠. 거기에 누가? 진지능 강백이. 진지능 알죠? 어머냐. 그래서 진지능 강백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인데 경화선사가 갔더니 이 3개월간
전 진진흥 스님을 위해서 당대의 강백을 지도했어요. 그래, 진진흥 강백을 손 들었어? 손 들었어. 나중에 경허선사 제자대? 응, 경허선사 제자대. 근데 막 거기에 김태읍 스님 막 쓴 걸 보면 막 과관이야? 응, 과관이야. 김태읍 스님 너무 붙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곡성 태안사. 곡성은 보면 곡성이 관음사가 또 있죠. 곡성 관음사는 그 뭐래요? 그게 심청, 효녀 심청 뭐 이야기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근데 거기는 곡성이 옥과예요. 옥과. 옛날 이름은 옥과현이에요. 그 관음사도 효녀 심청의 그 발원지가 그 옥과 관음사랍니다. 옥과 관음사는 경허선사가 왜 가? 수익 비고 만나려고. 예. 곡성 태안사는 태안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기문을 써주는데 무슨 기문을 써주죠? 독리산 태안사예요. 독리산. 오동나무 동자예요. 독리산 오동나무 속에 들어있는 독리산 태안사. 거기는 또 뭐가 있어? 만일애가 있어. 만일애가 뭐야? 연불. 어디를 가나 이놈의 연불은 피하지를 못해서 경허선사가 아주 그냥 가가지고 그냥 써주세요. 못 써줘. 만일회 범종 단나 방암기예요. 범종을 거기서 태안사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만일 연부로 해서 이걸 하고 있죠. 근데 범종을 만드는데 이 단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신도라고 한답니다. 단나. 신도들을 모으는 방암기다 이런 얘기죠. 보시죠. 보시라는 말도 있고 단나가 보시라는 말도 있고 신도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써먹는답니다. 그래서 방암기라고를 써주시고 경허선사는 또 태안사에 머무를 때 써놨어? 1900년? 썼네.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옥과 그 다음에 그 곡성 태안사 옆에 옥과 관음사가 있죠. 거기는 가가지고 누구한테 누구? 방아남한테 같이 가자 못 가요. 그래서 그 불망송을 써주죠. 불망송을 써주고 경허선사가 어디를 가요? 옥과 관음사 수익비구를 찾아가서 같이 갈래? 그런데 수익비구는 더 몰라. 경허선사 뜻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옥과 관음사 수익사라고 써있죠. 수익비구에게 이거를 써주고 주고 그냥 와요. 말을 못하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지음이 아니래도 오동나무 필이라도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경허선사는 결국은 혼자 떠나시게 되죠.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으로 가기 전에 곡성 태안사 옥과 관음사에 가서 수익 부부에게 한 번 더 물어요. 같이 갈래?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경허선사가 그냥 혼자 가세요. 수익 비구는 경허선사랑 잘 아는 사람이야.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인데 차마 말을 못 꺼내고 그냥 그거 하나 주고 오세요. 그 다음에 지리산 영원사. 또 지리산 영원사 나오면은 영원사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제 지리산 영원사인데 정말 엄청나게 신령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가면 특히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늦가을에 10월에 넘어서 가세요. 11월쯤 가세요. 11월쯤 가면 최고의 절경 속에서 그 영원사가 붕 떠요. 내가 이 붕 뜨는 경험은 법계사에서 가서 해보고 영원사에서 가서 해보고 경허선사에 그게 들어오는 거는 또 어디요? 금강암 법당. 경허선사를 만날 수 있는 거. 금강암 법당도 그렇고 또 여기
수덕사 금선대, 수덕사 금선대 경호선사 진영에서 막 빨려 들어가요. 그냥 몸이. 그리고 그 어디지? 배구남. 배구남도. 그 다음에 55회 예천용문사. 예천용문사는 장상사 김삭도에게 아까 했더랬죠? 장상사는 그 사람 이름이 장석두인데 잘못 썼네. 김상사 장석사인데 여기 장석사야 여기. 김석사 잘못한 것 같아. 김석사. 그 사람을 석사라고 부르고 장상사. 이 석두는 김석두 이름이야. 그리고 장상사 이름은 장호영이고. 장호영. 김석사, 장상사. 사는 게 번째. 그 다음에 함량에 가면 벽성사가 있죠. 아까 실상사에서 만난 게 아니구나. 실상사가 아니고 실상사에서 서령화상을 만난 게 아니고 이 벽성사에서 만나요. 벽성사에서요. 서령화상 행장에 내가 돌이켜 생각하니 소년 시절의 한 해의 겨울을 이곳 벽성암에 와서 뭐 했어요? 동안거를 난다니까요. 14세 때. 화상을 배우니 도기가 맑고 엄숙하여 밖으로 나타내 보여. 이 도기를 한문을 미처 썼네. 한문 써주세요. 기운 기자에다가 도자요. 도기를 한꺼번에 예. 바빴어? 바빠. 지난 날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도기가 밝고 엄숙하여 밖으로 나타내 보이건만 내가 나이가 어리고 식견이 적으므로 법의 지혜를 청하여 듣고 마음에 때를 씻지 못하였음을 매우 한스러이 생각해 온 터였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아 우리 경호선사 이 감당이 안 가는 분이요? 감당이 안 가는 분이요. 남해군 화정면 용문사 영원함에 서령화장 아까 했나? 여기는 서령화장 행장과 관계된 게 뭐냐면 이 용문사로 가는 편에 화전 용문사인데 이 서령화상 행장을 경호선사가 여기서 좀 쓰다가 마무리를 어디 가서 져요? 수덕사? 아니야, 해인사? 퇴설당에서 지쳐. 그래서 서령화상 행장을 조금 써달라고 경호선사가 남해군 화전사. 근데 용문사를 가니까 화정군 남해군 화전면 용문사를 갔는데요. 말 안 해. 거기서 경호선사가 가다가 그 서령화상의 제자들을 만나요. 새 제자들을. 그런데 거기서 졸라요. 써달라고. 근데 거절하지. 이게 그거예요. 1899년 겨울에 화전 용문사를 지나다가 서령화상 행장을 써달라고 졸라가지고 그 새 제자가 있어요. 뭐더라? 금명 뭐다 생각 안 나.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서 거절을 해요. 서령화상 행장 써주는 걸. 그러다가 에이 그냥 삼수갑산 가는 길에 써주자. 마음에 걸려서 마음이 약해서 1903년에 해인사 퇴설당에서 그냥 써줘요. 가을에 10월달에. 그리고 58회 팔공산 동화사는 경호선사가 거기 금당선언을 개설하시고 금당선언에 계시죠. 그리고 선시는 팔공산이라는 것을 남기고 여기 팔공산 동화사에 금당선언 좀 써주세요. 어디다 쓰냐. 이 선시를 좀 밑으로 내리고
얘를 하나 내려. 여기다가 금당선언. 밑에 있다. 동화사 있다. 그 밑에 안 써도 되겠네. 도로 원위치. 그렇지. 지워. 됐어. 동화사 59에 있네. 동화사 금당선언에, 동화사와 금당선언은 좀 떨어져 있어요. 네네,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동화산에 금당선언을 개설하셨는데 경어집에는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60번 대구의 대성사인데, 이 대성사도 경어선사가 다녀가셨는데 경어집에는 없어요. 시가. 또 팔공산 파계사도 경어선사가 다녀가셨는데 경어집에는 파계사에 관한 시가 없어요. 문경 봉암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문년 때에 문경 봉암사를 다녀가셨는데 경어집에는 없어요. 선시로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밀양표충사는 있어요. 밀양표충사는 현시가 몇 개나 있죠. 특히 여기서는 차소라는 시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거예요. 이거 경어선사 삼수갑상 가시기 전에 마지막 거의, 그리고 동해절경이라는 시도 밀양표충사를 들려가면서 하고, 또 이 추억이라는 것도 밀양표충사에서 남기시죠. 그 다음에 64 완주군 화엄사에는 이것은 누구요? 용운대사 행장, 그죠? 이 화엄사가 말했지만 경천면이에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전봉준한테 경천을 조심하라 해가지고 이 경천면을 올 때도 굉장히 조심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경천면이 그 어디야, 공주금치에서 퇴각할 때도 경천강을 건너는데 그것도 조심해서 건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천면도 아니고 경천강도 아니고, 아이고 살다가 그 김경천이라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김경천이란 놈은 전봉준 장군의 옛날 부하라 순창 피놀이로 김경천이 놈한테 숨겨달라고 들어갔으니 이게 다 뭡니까? 아주 쪼자가리를 내고 완전 그냥 아주 짝바구리를 냈죠. 그래서 김경천이 놈한테 가서 숨겨달라고 했다가 하늘이 놀라는 놈 말이요. 놀랄 경에 하늘천이니까 경천강도 조심하고 경천면도 조심했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하필이면 순창 피놀이 왜 김경천 놈을 깨닫지 못했어? 에이, 속상하지. 그래서 짝바구리 된 곳이 김경천이 놈이고, 여기에서 용운하상 행장을 써주세요. 화엄사에서 용운대사가 오래 머무르셨죠. 이 화엄사는 경어선사 고향과 아주 가까워요. 완주군 화엄사예요. 경어선사는. 완주군 봉상면, 완주군 우동면, 그죠? 그러고 보면 이 완주군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 봉서사도 있거든요. 누구? 진묵대사. 경어선사 진묵대사의 후신을 경어선사라고 하나요? 그 완주군이 좀 이상한 곳이에요. 흑이야 뭐 완성할 완자를 쓴 걸 보면 아시겠죠? 고을로서는 완성된 곳이다. 완주군. 그냥 뭐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이렇게 완주?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그거는 완주는 달릴 주자를 쓰는 거고, 여기는 도시로서 완성된 곳이니까 완주군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완주군에 봉서사도 있고, 또 완주군에 봉동생강이 있잖아요. 이서구도 경어선사의 후신이야. 경어선사 연구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65번째 해남 대흥사인데 경어선사가 마지막에 스며드는 곳, 그런데 경어집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경어선사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